일상에서 통제하려는 습관을 자각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나요? 우리 행성 전역에 걸친 영토 분열의 궁극적인 뿌리는 삶 자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21번째 그림자의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48번째 그림자 부적절함으로써 이 영토의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받쳐줍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나의 단일한 실체임을 아직 알지 못할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되는 유일한 사람들은 통제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영토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1번 유전자 키, 그림자 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번 유전자 키 5번 라인의 날입니다. 하얀 목련꽃, 노란 개나리, 살구꽃, 진달래꽃, 사과꽃, 감꽃, 자두꽃, 복숭아꽃, 포도꽃에 흠뻑 취한 도레미입니다. 이제 전원생활 4년차에 접어들면서 곳곳에 피는 꽃 이름도 알고 눈에 들어오다니 뿌듯합니다. 4년 전 코로나를 겪으며 도시 생활을 떠나 아이들을 대안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심한 것은 제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을 경쟁 교육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큰 결단과 그것을 실행에 옮긴 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대안학교를 입학하게 된 제 무용담을 덴마크 교육 강사님께 슬며시 꺼냈더랬습니다. 영어교사 딸이 영어도 못하는 게 말이 돼? 라는 딸의 질문으로 과감히 대안학교를 보냈다고 말씀드렸더니 강사님께서는 영어교사 딸이 영어를 못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제 멋에 취해 있었고 저에겐 더 큰 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해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8년간 고등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하며 고3 학생들의 허탈감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혁신학교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고민도 몰라보고 저렇게 말을 하신다고 생각되었지만 결국 제 안에 어떤 허영심과 오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키 골든패스 과정에서도 교수님의 질문에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선생님이 살고 싶은 삶이 아닌지 잘 되돌아보세요. 아이들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처음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사실 시골에 작은 학교를 보내려 했지만 아이들이 낯선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불안했고 보다 더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더 큰 두려움과 더 많은 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잘 포장하고 있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저에게 힘을 줄까요? 힘을 뺏을까요? 저에게 물어보니 비난처럼 들린다고 하네요. 오히려 이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해보면 좋겠다고 합니다. 결과를 몰라도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 자기 신뢰가 쌓이고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지금 저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은 아마도 대안학교를 선택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는지, 4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지, 5년 후 아이들과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든지, 자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답해 볼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무력한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더 힘을 써서 강력하게 통제 수단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은 없다는 내면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실수로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간 이야기가 되면 삶의 진수로 남아 인생의 귀한 지혜가 되기도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제 아이들과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 한다고 믿었던 제가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사람과 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생각으로 그저 자기 돌봄과 자신의 인식 전환과 의식 성장만이 사회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더 나은 조직 운영의 시스템과 구조,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나 4월 10일 심판의 날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철학과 실력과 용기를 그의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보장과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저도 어떤 경향성으로 묶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이상하다는 판단으로 멈추거나 남에게 질문하며 가던 길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나 제 아이들,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두려워 통제하려고 할 때 저에게 물어보려고요. 무엇이 불안한지, 어떤 욕망 때문인지, 어떤 기억이 있는지, 혹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건지, 내적 갈등이 심화될 때 평화와 만족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존하지 않으려고요. 걷거나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써보겠어요. 그 일기를 가지고 챗GPT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싸우며 죽음을 불사하신 예수님의 대담함을 묵상해 볼래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자아 실현과 내적 안정을 찾으며 외부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내면의 균형을 맞추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노력과 실천이 결국 내면의 권위를 세워주고 눈앞의 이익이 아닌 진리의 길을 걷는 용기를 주는 것이겠지요.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지혜는 이런 매 순간의 선택과 모험, 실천과 실수를 통해 얻은 구슬들이겠죠. 지금의 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약간의 부끄러움과 부족감도 함께 이 카드뉴스를 띄웁니다. 감사합니다.